자, 8페이지에 이제 집합이라는 단원입니다. 집합이라는 말을 우리가 수학에서는 처음 듣죠? 그렇죠? 근데 사실 이거 원래 중학교 1학년 때 있던 단원이에요. 집합과 원소. 이거 중학교 1학년 때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중학교 게 삭제되고 고등학교 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원래 집합이라는 단원은 수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기초가 되는 단원인데 나는 집합이 중학교 때 있었어야 되지 않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기본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중요한 단원이고 단원 자체가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게 많이 나와. 옛날에 배웠던 뭐 유리수, 뭐 정수, 뭐 실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그런 게 잘 기억난다면 쉽게 갈 수 있을 거고 그런 게 좀 헷갈린다면 이 단원을 하면서 그런 개념들을 계속 집어넣어야 돼요. 어차피 알아야 되는 것들이니까 옛날 거 까먹었으면 지금 다시 채워 넣는다 생각하고 그런 개념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 집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조건에 의해서 그 대상을 분명히 정할 수 있을 때 핵심은 분명히예요. 분명히 정할 수 있어야 돼. 애매하면 안 돼. 조건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그 기준을 딱 정했을 때 그 대상들을 모아놓은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중에 남자의 모임. 그럼 어때? 명확하죠? 그러면 그 모임에는 딱 몇 명이 지금 들어갈 수 있어? 하나, 둘, 세 명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면 그 셋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정연이, 준영이, 남이. 이렇게 하면 이게 집합이에요. 집합을 나타낼 때 이 기호가 이제 집합이다라는 뜻의 기호입니다. 중괄호 2개를 이렇게 쳐주고 그 안에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것들을 땅땅땅 넣어주면 이게 집합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정연이랑 준영이랑 남이 이게 뭐야? 원소들이에요. 원소.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집합을 이루는 대상 하나하나를 우리가 원소라고 부른다. 자, 근데 만약에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중에서 예쁜 사람의 모임. 그러면 어때요? 하영이만 해당되나? 네. 예쁜 사람의 모임 그러면? 그래, 이렇게 싸움이 난단 말이야. 그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잖아. 뭐 예쁘다, 뭐 키가 크다, 아니면 뭐 어디에 뭐 가깝다, 뭐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이 들어가면 그건 집합이다 아니다? 집합이 아니다. 그치? 그래서 명확해야 됩니다. 분명히 정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또 헷갈릴 수 있는 게 이런 거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이렇게 집합을 정의했어.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중에 이 교실에 없는 사람이 뭐가 있을까? 김수연? 그런 거 말고 약간 포괄적인 거 없나? 중학생. 이 교실에 있는 사람 중에 중학생의 모임.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것은 집합으로 인정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왜요? 일단 기준이 명확한가요? 네. 명확하죠? 근데 명확한데 이 교실에는 지금 중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도 집합이냐? 이게 질문이야. 그럴 때도 네. 집합입니다. 일단 기준은 명확하니까. 단 이 집합은 기준이 명확하니까 집합으로 인정은 되는데 그 집합에 원소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원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집합은 집합인데 원소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쓰자면 이거예요. 집합이긴 한데 안에 들어가는 게 하나도 없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이따 나오겠지만 요런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요렇게.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불러요. 공집합. 여기서의 공자는요. 빌공자입니다. 빌공. 비어있다. 집합인데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어. 원소가 하나도 없는 비어있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고 아무튼 그 공집합도 집합은 집합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거나 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공집합. 자, 그 다음에 집합과 원소 사이의 관계 그래서 A가 집합 A의 원소이다 라고 하면 이런 기호를 씁니다.
요렇게 이렇게 삼지창이라고 부르는데 삼지창 해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가 이게 정연, 준영, 남이의 집합을 A라고 한다면 자 정연이는 이 집합에 속한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정연이는 이 집합의 원소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죠? 근데 하윤이는 이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지? 그럴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다라는 뜻으로 하나 쓱 그어주면 됩니다. 그지? 그러면 속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내려가가지고 뭐 이런 거는 뭐 너무 쉽지 뭐 공부를 잘한다 애매하잖아. X 우리나라 국경일 국경일은 어때? 어때 준영아? 그지? 딱딱딱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으면 이런 거는 합격. 뭐 이런 거는 뭐 헷갈리지 않죠. 태양계 행성의 모임. 확실하잖아요. 확실하지 않나? 확실해요. 확실한가? 네. 태양계 행성이 뭐 있죠? 많이 있죠. 수금지화, 목토, 천해까지 그치? 명왕성 빠졌잖아,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정확하게 기준이 있으니까 이거는 맞아요. 그지? 그러니까 이런 거 판단하는 건 사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읽어보고서 정확하면 집합이고 정확하지 않고 애매하면 집합이 아닌 거야.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소수가 뭔지 모른다. 이러면은 지금 당장은 이걸 뭐 동그라미라고 할 수 있지만 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을 그럼 직접 써봐라 하면 못 쓰잖아요. 소수가 뭔지 모르면. 그래서 이런 단어들 있잖아. 옛날에 배웠던 이런 개념들 이런 걸 잘 복습해 나가야 됩니다. 소수가 뭐지 얘들아? 어떤 거? 뭐라고 해야 하나? 아닙니다. 맞는 거 같아서 그래. 다시 말해봐. 아니에요. 아 왜 그래? 자신 있게 말해봐. 약수가 1 하고 자신. 정확해, 그지? 자연수 중에서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딱 두 개밖에 없는 자연수를 소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어? 2. 1은 안 돼요. 1은 소수 아니야. 1은 약수가 하나라서 1 아니고 2, 3, 5, 7, 뭐 11, 13 뭐 이딴 애들이 소수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그러면 정확하게 우리는 요렇게 둘로 이루어진 집합을 생각할 수 있죠. 당연히 얘는 맞아요. 그죠?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도 마찬가지로 뭐 집합의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한 얘기인데요. 9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9페이지에 이제 소수 얘기도 나오고 뭐 유리수 얘기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자, 9페이지에 21번 문제를 보면 20 이하의 소수의 집합을 A라고 했어요. 20 이하의 소수의 집합. 방금 가연이가 말해준 정의에 의하면 A라는 집합에는 어떤 원소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이게 누가 들어갈까? 일단 아까 1은 안 된다 그랬잖아. 2, 3, 5, 7, 11, 13, 17, 19까지 요렇게가 20 이하의 소수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집합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서 이제 판단하면 되는 거예요. 1이라는 애가 A의 원소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에요. 원소 아니죠? 그러면은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맞죠? 얘는 원소가 맞잖아. 그러면 속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써나가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문제 볼게요. 31번 문제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어떤 집합이 나왔어? 유리수 전체의 집합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까지 배웠던 가장 큰 수의 체계가 뭘까? 가장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가장 큰 수의 체계. 실수. 실수보다 더 큰 거. 세 글자. 유리수보다 훨씬 큰 거. 무리수. 무리수보다 더 커. 그런 게 있어요. 자연수. 자연수보다 훨씬 커. 맞죠? 맞죠? 복소수. 복소수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것 중에 가장 큰 수의 체계예요. 복소수. 이 복소수 안에 누가 들어있게요? 이 복소수 안에 이제 실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수. 자, 복소수 안에 실수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복소수 중에서 실수 말고 요 바깥에 있지. 바깥에 테두리가 그럼 뭘까? 얘네가 허수예요.
복소수 중에서 실수가 아닌 애들이 허수인 거죠. 그래서 허수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더라? 허수에는 i가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그냥 i도 허수고 뭐 2i 이런 것도 허수고 아니면 뭐 1 더하기 3i 이런 것도 허수고 아무튼 i가 들어가 있으면 다 허수였죠. 맞죠? 그죠? 자, 그래서 복소수 안에 실수가 있고 실수에 못 들어가는 애들을 허수라고 한다. 다시 그러면 실수 안에는 뭐가 있을까? 실수 안에 세 글자. 여기에 유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수 중에서 유리수에 못 들어가는 애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걸 무리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리수. 그래서 무리수에는 대표적으로 어떤 애들이 있을까? 일단 무리수 하면 딱 떠오르는 파이가 있죠. 파이가 있고 또 어떤 애들이 있어요? 뭐 루트 2 같은 애들.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루트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애들, 루트를 쓰고 있는 애들, 이런 애들이 전부 무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유리수 안에 또 뭐가 있을까요? 유리수 안에? 아니, 유리수 안에 정수가 있어요. 정수. 그러면 유리수는 유리수인데 정수에는 못 들어가는 애들을 우리가 정직하게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 이렇게 불러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분수나 소수 같은 거 0.1이라든지 뭐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런 것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정수까지 왔으면 이 정수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어떤 느낌의 숫자들이야? 깔끔한 느낌의 숫자들. 물론 자연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 뭐 0, 뭐 3, 뭐 100, 뭐 마이너스 80, 뭐 이런 것들 있잖아. 분수나 수수가 아닌 깔끔한 숫자들, 걔네들이 정수인 거죠. 그리고 다시 그 정수 안에서 우리는 특별하게 뭘 분류해내? 자연수를 분류해냅니다. 그래서 자연수에는 이제 1, 2, 3, 4, 5, 6, 7, 8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그러면 정수인데 자연수에 못 들어가는 애들이 뭐야 이제? 누가 있을까? 일단 0이 있죠. 0. 0은 정수는 정수야. 근데 자연수에 못 들어가지. 그리고 또 어떤 애들이 있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뭐 이런 애들, 그치? 이런 애들이 정수이긴 하지만 자연수에는 못 들어가는 애들이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수의 체계를 다 정리한 겁니다. 이걸 이제 중1 때부터 차근차근 배우거든요. 차근차근.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고1 때까지 올라오면 이렇게가 다 합쳐지는 거예요. 이 개념이 잡혀 있어야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 책에다가 거기 빈 공간 많잖아요. 그런 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싹 그려놔. 잠깐 시간 줄게. 자, 그려 놓으세요. 그러면 여기 이제 31번부터 요 문제들만 마무리를 하고 오늘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일단 31번. 이거 지금 기준이 유리수예요. 유리수. 유리수니까 우리가 그려놓은 것 중에 요 범위를 말하는 거다.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은 속하는 거고 여기에 안 들어가면은 안 속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7분의 1은 어때? 들어가요. 들어갔죠? 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들어가니까 이건 속한다. 자, 32번에 1 플러스 루트 5. 안 들어가요. 그죠? 이건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건 무리수로 구분이 되겠죠? 이거는 속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33번은 이제 낚시야, 낚시. 이거 루트가 있다고 해서 이걸 무리수라고 보면 안 돼요. 안 되죠. 루트 9는 얼마랑 같은 숫자야? 3. 요거 3이랑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거는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그러니까 유리수에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파이. 파이 아까 뭐였어? 무리수였잖아. 그치? 그래서 파이는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마지막 0.5땡. 이거 기억해요? 안 들어가요. 우리 이런 걸 우리 뭐라고 부르더라? 순환소수라고 불러요.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0.5땡이라는 이 순환소수는 우리가 분수로 바꿀 수 있어요. 9분의 5입니다. 9분의 5라는 숫자는 유리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순환소수도 유리수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속한다. 0.5땡이 9분의 5예요. 정확히 되는. 저 9분의 5랑 똑같아요. 중학교 2학년 1학기 때 배웁니다.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방법. 자, 그래서 진짜 맛배기만 했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숙제는 여러분 그 도형의 이동 프린트 끝까지 하고요. 도형 프린트 끝하고 그 다음에 여기 베이직선에서는 8쪽이랑 9쪽만 여기까지만 해오시면 되겠고, 아까 올라가서 끝내야 될 거는 얘기해줬죠.
1일 10제 마무리 하시고 1일 10제를 마무리한다는 건 제출만 하는 게 아니야. 채점하고 틀린 것까지 고치는 거예요. 그까지 마무리 해주시고 프린트가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다. 개념 프린트만 아, 개념 프린트만 하시면 돼요. 자, 수고했어. 목요일날 만나. 숙제도 개념하면 되나요? 네, 숙제도 개념만 하면 돼요. 네,